이번 영상에서는 AI 기술을 다루는 사회과학서적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무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떠오르는 책, 정의란 무엇인가 AI 편? 더불어서 미래 과학기술이라는 주제와 연관지어서 읽을 만한 소설도 함께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메모지 준비하세요. 요즘 챗GPT를 필두로 하는 AI 이슈가 굉장하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AI가 그려낼 명과 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대부분 명보다는 암 쪽에 가깝습니다. 스카이넷도 생각이 나고 울트론도 생각나는 것이 걱정된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막연하거든요. 최근 챗 GPT로 인한 또 한 번의 임팩트로 인해서 AI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빠르게 높아졌죠. 그렇지만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속도는 그만큼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학습된 정보에 해당하는 영화나 소설에서 다룬 디스토피아를 기준으로 우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더 자세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명이 됐던 암이 됐던 확실히 더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생각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 권 집어 들었습니다. AI는 양심이 없다. 2022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헤이북스, 저자는 김명주, 페이지 수는 336페이지입니다. 이 책은 AI에 대한 전문 기술을 안내해주는 책이 아니라 AI 기술이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어디로 가는 중인지를 가이드하는 데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종사자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미래 AI 관련 내용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나 소설, 여기서 그려낸 디스토피아에 대한 상상이 아닌 현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잠깐 문학작품 중에서 디스토피아를 그린 작품 좀 알아볼까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조지 오웰의 1984,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고전이죠. 최근에 나온 장르 문학 중에서 찾아보자면 핵전쟁 이후 과학기술 문명이 무너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인 스테이션 11, 여기에 나올까요? 그리고 인간 수명이 300세로 늘어나 있는 미래를 다루는 수이사이드 클럽,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보편화되어 있는 근미래를 다루는 웨어하우스, 요 정도가 있겠는데요. 전부 다 제가 리뷰를 했고 내용도 재미있고 그럴싸합니다. 그럼 이번엔 소설 밖으로 눈을 돌려보자고요. 지금 실제로 우리 곁에 가깝게 다가와 있는 AI 기술, 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디스토피아가 목표일까요? 아니죠. 망하려고 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 편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걱정에 휩싸이는 현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소개드리는 AI는 양심은 없다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이 확산되면 될수록 걱정과 두려움도 덩달아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할 만한 지식과 적절한 대안이 좀처럼 체감되지 않는다. 무지는 막연한 공포를 증폭시킨다. 이 즈음에서 우리는 차근차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이 열어줄 미래에 대한 올바른 방향 제시와 더불어 구체적인 준비도 따라야 한다. 상상적 이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 요번 챗GPT 이슈가 있기 전에 우리는 이미 AI로 인해서 한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알파고. 그죠? 충격 그 자체였잖아요. 그러고는 시간이 얼추 지나면서 관심이 시들해지고 있던 중에 챗GPT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임팩트를 날린 거죠. 이 책은 이렇게 우리의 관심과 관심 사이의 시간 동안 AI 기술이 얼만큼 발전을 했는지 이거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총 4개의 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역기능과 부작용, 허점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요. 마지막 4장에서 저자의 주장을 펼칩니다. 제가 우리의 걱정이 머물러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들을 책을 통해서 읽고 있다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사례들은 가치의 상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었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책에도 나온 내용인데요. 오래전에 사망한 인기 가수를 AI 기술을 이용해서 다시 무대에 세운다면 일단은 AI 기술 덕분에 팬들은 굉장한 감동을 경험하게 되겠죠. 긍정적이에요. 반면에 가수를 지망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이제부터는 죽은 자하고도 경쟁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더해질 수밖에 없겠죠. 부정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까요? 어떤 방향의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까요? 난처하죠. 제가 이 책을 정의란 무엇인가 AI 편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상충하는 가치에 대한 물음,
이걸 계속 던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책은 2023년에 출간이 된 본심이라는 작품인데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AI, VR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되살려내서 그간 어머니에 대해 몰랐던 이야기, 궁금하지만 더 이상 물어볼 수 없게 된 이야기들을 하나씩 따라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소설입니다. AI하고 관련이 된 가치의 상충을 고민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작품이거든요. 따로 영상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고 감동적이고 생각재료가 많은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치의 상충과 관련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AI는 양심이 없다에는 어떤 설명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 읽어드릴게요. 윤리는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사람에게 요구된다. 윤리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양심으로 인하여 발현한다. 반면 인공지능은 양심이 없다. 아, 그렇구나. 결국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만들어서 기술 발전 초기에 해당하는 지금부터 잘 다져가자 이겁니다.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것은 어차피 인간이니까 미리 윤리적 가이드를 만들어서 그에 맞춰 학습을 진행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디스토피아는 더 멀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라는 건 뭘까요? 알듯 말듯 그렇죠? 이 단어는 이 책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는 아닙니다. 이미 1940년 SF 작가인 아이작 아시모프에 의해 세상에 튀어나온 단어인데요. 그는 로봇 윤리 3원칙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요 옆에 글자로 보여드릴게요. 골자는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요건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렵게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단편소설 한 편만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김영하 작가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라는 단편소설 집에 수록이 된 로봇이라는 작품 추천할게요. 이 책에서 주장하는 인공지능 윤리라는 거는요, 우리가 원한다고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비가역적인 대전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AI 기술과의 공존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딱 선을 그은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인공지능을 신뢰할 수 있으며 미래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책의 4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내린 이 책이 전하려는 바에 대한 결론은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가? 라는 문장입니다. 분명히 이 책 안에는 이렇게 합시다 라는 주장이 담겨 있거든요. 동시에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판단은 우리의 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앞서서 제가 예로 들었던 아이작 아시모프 같은 경우에도 로봇 윤리 3원칙 발표하고 몇 년 뒤에 4원칙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보완하고 변화했다는 거죠. 이제 이 책을 읽고 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건 디스토피아에 대한 걱정이건 상충하는 가치에 대한 판단이건 막연함이 아니라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전문적인 내용만 가득한 어려운 책은 아니기 때문에 읽는 부담은 없습니다. 대신에 읽고 나서 생각이 좀 많아져요. 기회 되실 때 읽어보시고 내가 살아갈 미래,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에 대한 명확한 판단에 도달하시기를 제안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품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과학과 윤리의 대립을 이야기하면서 이 작품을 빼놓고 가면 안 되거든요. 바로 영국의 작가 메리 셸리의 1818년작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이거 긴 말이 필요 없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사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